전 총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정경부장 판사가 기각을 했다.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당연히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집요하게 다른 건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 다음날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완전 봐주기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불구속 기소했으니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던지 우리가 추적해서 또 따져볼 것인가. 서빅스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야, 자, 사법부는 그럴 수 있다. 원래 그랬으니 또 이번에 뭔가 걸려들었으니까 또 봐주기다. 자, 직위원 사태 2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네.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3월 7일 지기현의 구속 취소 그리고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그러면서 윤석열이의 대탈옥 그때부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대형 어느 로펌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0.1%를 움직이는 이 법조 카르텔 이 카르텔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반복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는 대법원에서 희대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제는 반대편에서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이 책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이번에 벌어진 것은 한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 다음에 한덕수를 만약에 구속을 시켰다면 그 다음에는 안가해동 살인방 있죠? 12월 4일날 안가에 해동한 특히 검찰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또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뭐 판사 출신인 이상민이는 단전 단수로 구속이 됐고, 이 검사 출신 이 핵심들을 구속시키는 수사가 탄력적으로 뭐 추진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윤석열의 대탈옥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희대의 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검찰의 약한 고리에 대해서 이를 막으려는 또 그 카르텔이 움직인 것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절대로 판사도 이것을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500% 영장 나온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더 보강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바로 조원석 내란 특검 쪽에서는 불구속 기소한다 결정해놓고 이런 증거가 있다 저런 증거가 있다 언론에 막 내보내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영장 재청구에 써먹어야지 왜 불구속 기소해놓고 그런 걸 흘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역시도 이것은 완전히 이 세력에 포획되어서 움직인 이건 역시도 세 번째 일어난 이 법조 카르텔의 쿠데타다. 세 번째 쿠데타다. 세 번째 또 내란 책동이다. 이렇게 저는 본질을 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앤장이 나선 것 아니냐. 대형 로펌이라고 하면 결국 한덕수가 김앤장 출신이니까 김앤장 출신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뭐 김앤장이 워낙 무서운 데다 대단하다 법 위에 군림하고 국가 위에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앤장을 거론하는 것은 저 위험하다 또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혹시 뒤에 숨어있는 이 로펌이라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앤장이다 이것은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또는 너무 협소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뭐 김앤장을 포함한 그리고 다른 또 대형 로펌을 포함한 이 법적 카르텔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김앤장에 몸담았던 고위 관료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법조계 출신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구속됐던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네. 유독 뭐 김앤장이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 출신인 한덕수를 굳이 나서서 보호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것은 뭐 김앤장의 스타일을 또 잘 모르고 하는 오해라고 봅니다. 김앤장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조직에서 출신들이 그런 게 발생하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면 오히려 손절을 하는 게 김앤장의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굳이 이번에는 뭐 한덕수를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전혀 김앤장 스타일에 맞지 않고 저는 김앤장을 포함한 그런 법조 카르텔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야 하는 그 안가 사인방 까지 수사가 구속이 확대된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지금 좀 전에 인터뷰한 검찰청 폐지 이 문제도 못 막는다. 이게 저는 동전의 양면으로 결합돼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가 사인방 검찰 출신 3명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다 구속
되는 그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하면 검찰청 폐지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을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이 과연 그런 말을 입에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덕수는 본인의 개인기로 이번에 이렇게 뭔가 변호사 스님을 통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구속을 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이익을 기득권을 빼앗길 줄 모르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번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세력이 이거는 모든 것은 그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한덕수가 구속되면 바로 잡혀갈 그 안가 3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이 3명 다 검사 출신이죠. 예, 이 예. 사람들에게 내란 속의 방조범 혐의로 또 구속영장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법원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방조범이냐? 이게 또 국민들 궁금하실 거예요. 예, 예. 처음에 간단하게 공범으로 뭐 설명드리면.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또 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야 된다. 이게 뭐가 뭐 어떻게 된 거냐? 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형법상 조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려면 내란의 모의에 참여한 자, 사전에 모의한 자, 이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딱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현장에 나서서 지휘한 자, 지휘한 자는 군사령관들하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지휘했잖아요. 딱 부러지죠. 그 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단전단수라는 구체적인 주요 임무를 했습니다. 자, 딱 떨어지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나머지 지금 또 안가 4인방 그 사람들은 딱 부러진 어떤 문건이 나오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를 도왔고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이것을 덮기 위해서 모의했다 하는 것들이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가 4인방은 안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지기 일주일 전 11월 26일 날 모였습니다. 왜? 그때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대책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터졌고 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12월 4일 날 안가에서 모였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이 사람들이 한덕수 이 구속 사건 이것을 놓고 자기들도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이 불구속 기소라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원석 내란 특검, 조원석 특검은 이 문제를 모르고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자, 한덕수 그러면 뭐 불구속 되더라도 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조원석 특검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원석 특검의 판단, 선택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원석 특검 처음부터 좀 비판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성과를 또 올릴 때마다 정말로 제가 극찬을 했고 칭찬을 했고 또 더 힘을 내시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저는 조원석 특검이 굉장히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포획된 결과고 본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금 벌어진 이 정재욱 부장판사가 너무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3시간 반 만에 끝내고 네. 그리고 너무 빨리 10시 반에 초저녁에 영장을 바로 기각시킨 내용도 통상은 한두 줄로 끝내야 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자세히 써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다면 제대로 된 내란 특검이라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당연히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힘을 모아서 당연히 뭐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영장 재청구를 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루 후에 이틀도 아니고 하루 후에 언론에는 뭐 이러저런 한덕수의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도 그 언론에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뿌리고 본인은 그냥 불구속 기소로 퉁쳐버리고 금요일 오후 늦게 퉁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언론이 보도가 또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걸 정확히 노렸다. 이 양반은 2009년도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 정권의 대검 중수부에서 노무현을 죽인 그 중수부 수사팀의 대변인이었어요. 언론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예, 뭐 사초를 쓰듯이 뭘 수사를 하겠다면서요. 이번에 저는 사초이란 말을 할 때에도 대단히 건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원석 특검의 그 얼굴 눈빛 태도 건들거리는 태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사무실도 고등검찰청에 한 것도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일주일 이상을 그 박지영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할 때 등 뒤에 검찰청 로고를 그냥 떡 붙여놓고 말이지. 그것도 제가 스픽스에서 엄청나게 비판하니까 그제서야 일주일이나 지나서 내란 특검 로고로 바꾸고 모든 게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검사, 특수부, 중수부의 DNA를 못 벗었구나. 저는 이번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그 거대한 카르텔 세력이 이 내란 특검을 결정적으로 또 굴복시켰다. 이렇게 보고 내란 특검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금요일날 바로 불구속 기소해버리고 언론에는 얼마나 브리핑을 상세히 하느냐면 불구속 기소를 왜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 지금 한덕수의 범죄 혐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고는 야, 이거 대한민국 언론도 다 미쳤구나. 왜 이게 영장 재청구하지 않느냐고 존석 특검에게 따져야 하는데 그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에 흘려주고 있는 한덕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줄줄이 기사를 쓰고 왜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를 따져 묻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민심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거나 항의하지 않는 걸 보고는 야, 언론도 한통속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리고 그 특검보가 왜 불구속 기소를 했느냐,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논거라고 떠든 게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의 구속 재청구 사례를 살펴보니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인 경우에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다. 그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네. 과거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큰 정치적 사건에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이다 해서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재청구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 박근혜 그 사태 때도 최순실 그 사건 탄핵 사건 때도 찾아보시면 무수히 많고 제가 뭐 그 일일이 그 이름들을 다 검명할 필요 없이 그런데 아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서 그것이 유일한 이유다.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그냥 속이려고 덤비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고 국회에서 결정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특검 끝나고 나면 누구 봐줬다 또는 여기에서 얻었던 이런 가지고 장사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예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불구속을 시켜서 그냥 재판 넘겨버리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저한테도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바로 잡느냐. 내란 특검 지금 바꿀 수는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란 특검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면 말씀하셨던 박성재 그리고 이완규 뭐 김주현 민정수석 다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집행유예로 다 나올 거 아니냐. 주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고 맞습니다. 방조 혐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봐주기로 아예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들 보면 정말로 일제히 환영한다. 정말 내란 특검 법리적으로 참 잘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 가면 무죄가 100% 날 수밖에 없다.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내란 특검이 예상을 못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내란 속의 방조라는 혐의를 걸었다 하는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임무 종사자 보호 요건, 사전에 모의에 참여한 자, 현장 지휘한 자, 중요 임무 종사, 단전 단수해라. 요 요건에 지금 딱 들어맞는 증거들이 확보가 안 됐다. 그렇지만 내란 속의 방조범은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 최저 5년이 아니고 최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이 더 세요. 그런 만큼 증거를 충실히 모아서 이것을 반드시 구속영장 받는 요것을 돌파를 해내야 되고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언론에 또 금요일날 이후에 불구속 기소하고 나서 또 막 언론에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파들은 자 나머지 안가 4인방 전부 다 이제 불구속 기소고 해봤자 기소도 못할 것이고 해봤자 법원은 다 줄줄이 무죄다. 자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내란 세력 척결하려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권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이들에 대한 법적 단죄가 이렇게 허리멍텅한 방식으로 가면 결국 민주당이 정권 먹으려고 윤석열 그냥 끌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리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극우 준동 극단 세력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자 특검 하는 거 봐라 다 문제 없는데 결국에는 침소봉대에서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 방대로 가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통제도 하지 못하고 상황 정리를 하지 못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바로잡아 나갈 것이냐 이것은 지금 내란 특검법에 보면 나머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특별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해야 되는 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우선 법사위 담당이니까요. 법사위에서 강력하게 조언
노원석 내란 특검을 불러서 이러한 국민적 의혹과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불구속 기소 사태에 대해서 따져 묻고 질책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견제하고 또 격려도 해야 되겠죠. 하는 것은 역시 민주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대통령실이 나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지금 저도 이 상황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압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특검이 이런 방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역공에 나설 것이고 반란을 일으킬 것인데 그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현재가 지금 우리 예. 전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란 세력의 반란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반혁명 책동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혁명군의 가장 핵심적인 특수부대인 내란 특검에까지 반란 세력이 침투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피를 흘려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이 이 상황 예의주시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셔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모아서 이런 사태, 특검의 수사 편파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혼란, 국힘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참모와 그리고 측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 상황 예의주시해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